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단호한 훈육, 그 중에서도 목소리 표현을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호하게 표현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단호하다는 건지 좀 말만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호한 목소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 표현을 설명드릴 때 숫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0에서 10까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씻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계속 놀겠다고 이제 씻으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씻으러 가야 돼. 안 씻으러 가면 벌레들이 같이 살자 그러잖아. 어떻게 아유 냄새나. 아우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는 1, 2, 3에 해당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1, 2, 3에 해당하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짜증을 내고 안 가겠다고 하고 때를 쓴다면 4, 5, 6단계에 해당하는 목소리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는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때에도 1, 2, 3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전달을 한다면 엄마가 지금 장난을 하자는 건가? 괜찮다는 건가? 어떻게 나한테 하라는 거지? 나 그냥 이렇게 놀아도 되는가 보다. 아이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던진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용해 줄 수 없는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1, 2, 3 목소리로, 왜 물건을 왜 던져? 우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단호하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는 똑같아요. 지금 씻으러 가야 해. 씻지 않으면 세균들이 몸에 남아있어서 안 돼. 벌레들이 같이 놀자 그럴 거야. 이 메시지, 아까 1, 2, 3으로 전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데 목소리와 표정을 좀 더 단단히 해줍니다. 지금 씻으러 가야 돼. 벌레들이 같이 놀자 그러고 같이 살 거야, 벌레들이랑. 지금 씻으러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 5, 6에 해당하는 목소리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7, 8, 9, 10이 남아있어요. 7, 8, 9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자야 될 시간이야. 지금 다 불 끄고 엄마 아빠는 자러 들어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더 놀겠다고 예를 들어서 블록을 무너뜨린다든지 울고 뒤집어져서 때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7, 8, 9에 해당하는 목소리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제 주도권 잡기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주도권 잡기 훈육에 대한 글에서 이 단호한 목소리 표현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 8, 9에 해당하는 단호한 표현이란 무엇이냐? 목소리도 단단하게 하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지금 훈육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우리가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에 앉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익숙한 장면은 손 잡고 이렇게 손목 잡고 훈육하는 거. 한두 번씩 해보셨죠? 그 훈육 방법이 이제 7, 8, 9에 해당하는 훈육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 2, 3의 단계 없이 4, 5, 6의 단계 없이 그냥 7, 8, 9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지금 씻으러 가야 돼. 밤이 되면 깜깜해지니까 씻으러 가야 되고 씻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생겨라는 것을 부드럽게 즐겁게 놀이식으로 1, 2, 3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아이가 당연히 더 놀고 싶죠. 알고 있어도. 그래서 놀겠다는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자러 가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할 때는 단호하게 4, 5, 6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제 7, 8, 9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가 참다 이제 폭발해서 7, 8, 9로 가거나, 그래도 7, 8, 9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10이 뭐냐면, 야, 너 지금 안 씻을 거야? 뭐 이렇게, 똑바로 해. 뭐, 그러면 엄마 안 시켜줄 거야. 뭐 얘기하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이제 10이에요. 이건 이제 훈육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저는. 참다가 갑자기 이제 10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통하지도 않죠. 훈육에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 2, 3, 4, 5, 6, 7, 8, 9의 단계까지 가고 10으로는 이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7, 8, 9, 이 주도권 잡기 훈육 역시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이 주도권 잡기, 그러니까 이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랑. 이 안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아이에게 오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코칭을 진행하면 이 주도권 잡기 훈육하는 상황을, 녹음 상황을 제가 듣고서 그런 대화들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는데, 사실 훈육은 여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7, 8, 9단계 훈육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이면은 잡혀야 돼요. 이게 잡히지 않고 계속 이 훈육 방법을 손목 잡고 대치하고 의자에 앉히고 30분씩 1시간씩 울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훈육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해서 아이를 기선제압을 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1, 2, 3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에게 부드럽게 놀이식으로 일상에서, 제가 이제 공기 같은 훈육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훈육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4, 5, 6 정도의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4, 5, 6 정도의 단호한 목소리로 같은 가치를 일관되게 아이에게 전해왔었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와 대치하면서 주도권 잡기 훈육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훈육이 통하게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언제 훈육을 해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한 4, 5, 6 또는 7, 8, 9 정도의 목소리, 때로는 깜짝 놀라서 엄마가 10, 야 빨리 내려와 뭐 이렇게 훈육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않을 때,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뭐야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놀이하는 거야? 저기는 올라가면 위험해, 안 위험해? 맞아, 위험한데 어떻게 알았지?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1, 2, 3으로 부드럽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또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여기 아들 여기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려오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으로? 4, 5, 6번으로. 목소리와 표정을 단단하게 해서. 그런데도 아이가 안 내려오고 거기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려야죠. 위험하게 둘 수 없죠. 강제로라도 내려서 내려왔으니까 됐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를 어딘가에 앉혀서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단단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이런 것이 없다가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깜짝 놀라서 화를 내거나 그냥 무조건 내려오게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순간 위험한 행동을 우리가 막았죠.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다음번에 또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사실 일상적인 훈육도 다 훈육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육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훈육을 해야 된다. 일상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모든 것이 훈육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훈육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우에는 이 단호한 훈육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훈육하면은 좀 아이를 앉혀놓고 좀 목소리를 무섭게
또는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혼내는 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 모든 훈육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이 연장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훈육이고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호한 훈육, 단호한 목소리 표현이란 무엇이냐? 4, 5, 6 정도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단호한 훈육이다. 단호한 훈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의 목소리 표현으로 부드럽게 전달하던 메시지를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단호한 훈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호하게 훈육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주도권 잡기 훈육으로 가서 7, 8, 9 단계의 훈육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호한 훈육. 오늘 목소리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인스타 라이브 방송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꿀팁이다. 네, 좋은 정보다. 이런 피드백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새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도 이런 훈육에 대한 실전 팁들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만간 첫 번째 스트리밍을 진행할 생각인데요. 예, 이제 실시간으로 부모님들과 육아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